어떤 분이 자신의 어머니를 난근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난근 어머니라는 그 뜻은 아이가 느끼기에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제일 힘센 분이다. 그리고 아버지라는 존재가 있긴 있는데 어머니에 비해서는 아버지는 뭐 그냥 있는 정도지 뭐 엄마보다 더 대단한 존재는 아니다. 이런 느낌을 주는 그 가정. 어. 어머니는 세상에 못할 게 없고 뭐든지 다 할 수 있고 엄마한테 잘못 보이면 내 인생에 진짜 큰 위기가 생길지 모른다. 이렇게 믿게 만드는 그 가정의 아이한테 그 어머니는 난근 어머니라고 일단 보여져요. 그 난근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아버지가 어떤 말씀을 하거나 또 바깥에서 사람들 선생님이 뭐 도덕 교육을 시키거나 이런 거 되게 옳은 말 같고 좋은 말 같은데 집에 오면 어머니가 "야 그거 다 웃기는 소리야. 그 세상 모르고 하는 소리니까 그냥 대충 들어. 엄마 말이 최고니까 엄마 말 듣는 게 제일 우선이다." 이렇게 아이한테 이렇게 그 힘 있게 그 말을 해 가지고 아이가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보다 엄마 말씀 듣는 게 더 내 인생의 1 순위구나.'라고 느끼게 한다면 그분이 낳은 건 어머니예요. 어. 그러니까 소위 도덕이나 사회적인 어떤 규범보다 위에 위치하는 그 파워가 느껴지는 그런 어머니. 그런 어머니를 인제 낳은 건 어머니라 그래요. 근데 인젠 그 질문하신 분이 "저희 어머니가 낳은 건 어머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어린 시절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에 엄마 경험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이를 먹어서, 여기서 나이를 먹어서라는 말에는 사춘기 이후에는 이성을 사귀게 되고 선배도 사귀게 되고 선생도 사귀게 되는데 나이 먹어서도 20 대도 또는 심지어는 30대 또 심지어는 40대 지난 25년 동안 정신분석 클래스에서 만난 그런 분들인데 누군가를 가르치시는 교육을 하는 위치에 있는 분조차도 가르치실 때는 학생들한테 대단한 파워 있고 '저분 되게 책임감 있는 분이다.' 하는 분들조차도 사실은 난근 어머니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심지어 50 대조차도 '우리 어머니는 난근 어머니입니다.' 해서 그 영향 하에서 사는 그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게 난근 어머니예요. 어. 뭐 그런 분들은 당연히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것도 간단치 않게 되고 결혼을 혹여 하더라도 배우자는 그렇게 중요치 않아요. 배우자보다 더 센 게 여전히 친정 엄마예요. 이제 그런 게 난근 어머니예요. 자 난근 어머니를 인제 지냈다라고 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이제 엄격하고 대단한 엄마였는데 그 엄마가 가정에서 아들인 오빠를 딸인 나보다 훨씬 더 되게 가치롭고 우월한 존재처럼 그렇게 키워온 가족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런 난근 어머니 인제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여자인 제가 뭔가 나도 모르게 나 자신에 대해서 열등하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형성된 건 아닌가요? 그 난근 어머니가 자식을 키울 때 어떤 양육 태도를 취했는가? 그 난근 어머니가 자식에 대해서 어떤 욕망을 가졌는가? 이거에 의해서 당연히 그 난근 어머니는 절대자에 가까운 분이라서 그 자식의 정신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 어머니가 딸인 나보다 아들인 오빠를 더 중요시했다고 생각하면 '아 오빠가 더 되게 중요한 존재인가 보다.'라고 하는 것이 암암리에 인제 정신에 이렇게 심어지는 거예요. 보통의 어머니한테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난근 어머니라면 더더욱 그 영향이 좀 더 강도가 강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자가 왜 이러나? 여자는 이런 거야. 뭐 저런 거야." 뭐 이렇게 이런 말을 이제 어머니가 자주 사용을 했는데 난근 엄마와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한 컴플렉스를 느끼는 것이 관련이 있는가요? 난근 엄마가 여자에 대해서 남자 아들보다 뭔가 덜 가치롭게 여기는 그런 태도나 언어를 쓴다면 네. 어린 시절과 사춘기 때 내 정신에
거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을 거대한 타자라고 얘기를 해요. 거대한 타자는 삶의 목표와 의미를 또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그 근원과 모델이 되는 존재가 거대한 타자예요. 그 거대한 타자 자리에 낭근 어머니가 딱 위치하게 되면 그 낭근 어머니의 언어가 정신에 인제 그대로 들어가서 거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어. 언어에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말과 글로 쓰는 언어도 있지만 비언어적 언어라고 하는 것도 있죠. 어머니의 표정, 태도, 어떤 그런 이런 것들도 그것도 인제 비언어적 언어라 그래 가지고 그게 아들을 선호하는 그런 반응을 한다면은 당연히 그 어머니의 그런 그 모습은 내 정신에 들어와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 영향이 엄청 센 경우에 그 센 경우에는 정말 그 낭근 어머니의 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정신적 과제가 되는 가장 1 차적 과제가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 정신 분석을 25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뜻밖의 그런 분들의 수요가 적지 않더라 안내를 해 드릴 수 있고 자 그렇지만 이게 정도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하나 내가 좀 더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한국의 전통 문화에 효도라고 하는 유교적 가치관이 있었어요. 유교적 가치관에 근거하면은 어느 정도냐면은 생명을 주신 부모님을 위해서는 기꺼이 목숨을 바칠 수도 있다. 이게 가령 내가 이 성장하는 시대의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뭐 "부모는 자식을 생사여탈권을 지닌다." 이게 초등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온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인제 그거는 유교 가치관이 너무 경직됐을 때 얘기고 그 유교적 가치관이 적어도 한 지금 우리나라에서 한 70세 정도쯤 되는 그 이후 분들 또 그런 분들은 그것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그런 식으로 살아온 거예요. 그분들이 그런 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그 가치관이 정신에 이렇게 심어져 있어서 그거를 인제 자식들한테 인제 물려주려다 보니까 그게 본의 아니게 그건 이제 문화적 무의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화적 무의식에 의해서 형성된 것이 자식한테 그대로 이렇게 전달돼서 낭근 어머니처럼 보이는 그런 비율도 적지 않다. 그 어머니 자체의 심성은 자식을 위해서 되게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문화 가치관이 현 시대하고 과거 시대가 많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세대 차이로 인한 오해나 이런 게 생겨서 그 난건 어머니에 대한 규정이 그렇게 간단치 않은 그 되게 세세하게 주목해서 봐야 되는 그런 요소를 지닌 게 지금 21 세기 한국의 상황이에요. 그래서 고거는 '우리 어머니가 정말 난근 어머니일까?' 정말 나 잘 되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거보다 엄마 자신을 위해서 엄마의 자식을 자신의 어떤 선발 수족처럼 자신이 원하는 대로 부리려고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분인가? 그건 좀 세세하게 이 세세하게 주목을 해서 좀 판단을 할 그럴 여지가 있다.